예전에는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하고 칼슘이 풍부하며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키를 크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유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나 당근, 고구마, 빵 등을 드실 때 우유를 같이 드시거나 생마 등을 우유에 넣고 갈아서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지만 본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음식을 같이 먹느냐에 따라 그 영향이 천차만별인데요. 지금 우유를 가끔이라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내 건강 상태와 같이 먹는 음식이 내 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고 있는 우유에는 칼슘, 비타민과 무기질, 단백질, 지방 등 풍부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한때는 완전식품으로도 불리웠는데요. 우유는 아침에 식사 대신에 먹거나 시리얼 그리고 기타 다른 재료를 섞어서 쉐이크로 먹기도 하고 요리에 넣어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유가 맞지 않는 체질이 아니라면 좋은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유와 함께 먹으면 어떠한 음식들이 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유를 마실 때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섭취하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우유와 시금치 모두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우유의 경우에는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우유가 알칼리성 식품인 시금치와 만나게 되면 우유의 좋은 성분을 흡수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 섭취를 방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옥살산 성분이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 소화작용을 방해하는데요. 최악의 경우에는 결석 및 담석증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유와 시금치는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 최고의 궁합은 김치 혹은 우유, 동치미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고구마는 우유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채워주고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이 우유에는 풍부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만 본다면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 섭취가 된 후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한 만큼 위장에서 오래 머물기 때문에 위산과 섞이지 않은 음식물이 위로 치밀어 오르는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란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입으로 올라오는 음식물이나 시큼한 위액을 말하는데요. 생목이 오르는 증상이 더 생길 뿐만 아니라 우유 속의 포화지방산이 위, 식도, 괄약근을 이완시켜서 위산 역류를 더욱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위산 역류 증세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유와 고구마를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우유를 드시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를 선택하는 것이 나은데요. 저지방 우유의 경우에는 고구마의 소화 흡수를 돕고 음식물을 잘 내려가는 데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마입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을 겪고 계시거나 속이 쓰린 분들이 마를 먹으면 좋다고 우유와 마를 같이 갈아서 마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생마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염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마 생마 껍질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마 껍질을 손으로 만지게 되면 간지러운데 이것이 바로 껍질에 있는 수산염 성분 때문입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대부분 이 수산염은 제거가 되지만 우유의 칼슘과 만나게 되면 뾰족한 모양의 결정체를 형성하여 체내에 쌓이면 여러 형태의 근육통이나 신장염, 요로 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신장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칼슘 저지방 우유처럼 기능성 우유들은 이러한 부작용들을 더욱 악화시켜 최악의 조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를 우유와 갈아 마시는 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 이외에도 비트, 시금치에도 수산염이 많기 때문에 우유와는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입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네 번째는 레몬과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비타민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레몬은 물에 희석하여 마시면 굉장히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유와 같이 먹게 되면 몸에 좋지 않은 상극입니다.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은 레몬이나 pH가 낮은 과일에 들어있는 산을 만나면 엉기면서 응고되는 성질 때문에 위장으로 들어가 위산과 만나 응고되면서 소화 흡수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레몬과 같이 pH가 낮은 식품을 우유와 같이 먹으면 카제인의 응고 작용으로 더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레몬 외에도 라임이나 자몽, 오렌지, 자두, 석류 등 신맛이 나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의외로 딸기나 포도, 석류와 같은 음식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우유와 같이 과일을 먹게 되는 경우에는 신맛이 적고 아주 잘 익은 과일을 함께 먹는 것이 좋은데 바나나, 멜론, 무화과, 수박 등의 과일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약입니다. 약을 드실 때 물이 없다고 해서 약을 삼키기 위해 물 대신 우유를 드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우리가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들은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유뿐만이 아니라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그 약의 온전한 효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사이클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항생제의 경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나 철분이 약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역시 약에 함유되어 있는 수산화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성분들이 우유와 함께 구토와 변비, 식욕부진 등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효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항생제 섭취 2시간 전으로는 우유를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혹 우유가 뼈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우유와 골다공증 치료제를 함께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유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네이트의 약물 대사를 방해하여 치료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체질적으로 결석이 잘 생기거나 소화력이 약하여 평소에 위산이 잘 역류하고 췌장 기능이 약하여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우유를 섭취할 때 상극인 음식과 같이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설탕입니다. 우유의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넣어 마시거나 단맛을 낸다고 설탕을 넣어 마시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커피에 우유를 넣은 라테 혹은 빵이나 당분이 가득한 디저트를 드시게 되면 우유에 포함된 칼슘이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몸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시리얼에 우유를 넣어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우리의 몸은 항상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작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알칼리 성분을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우리 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칼슘입니다. 특히 우유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비타민 B1이 풍부한데 이것 역시 설탕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해 우유에 함유되어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유와 함께 설탕 또는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유를 마실 때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할까요? 우유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굴입니다. 찬 바람이 불 때 우유와 굴을 함께 먹는 것을 권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굴이 풍부하고 맛이 있기로 유명합니다. 우유에는 입맛의 유지와 인슐린 합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인 아연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 우유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굴이라고 하죠. 굴은 아연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굴과 우유를 섞은 생굴 우유죽은 단백질, 비타민, 칼슘, 아연이 풍부한 겨울철 최고의 영양 간식거리가 된다고 하니 같이 드시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늘입니다. 우유와 마늘도 같이 먹으면 좋은 찰떡궁합이라고 하는데요. 마늘은 자연의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데 1858년 프랑스의 미생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마늘이 항균 살균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대유행했을 때 영국 런던에서 화를 면한 곳은 마늘, 양파를 파는 상점뿐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질 정도로 마늘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식중독 사고가 잦은 여름에 고기, 생선 등을 먹을 때 마늘을 함께 섭취하라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냄새 때문에 마늘 먹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마늘 냄새 제거에 효과적인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이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유, 치즈, 육류, 달걀 등 고단백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마늘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고 매운맛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또한 천연 자양강장제라고도 불리는데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건강, 신경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을 주기 때문에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마늘과 우유를 같이 드실 때 섭취 방법은 벗긴 마늘을 기름 없이 프라이팬에 굽거나 채반에 담아찐 후에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면 좋은데요. 마늘을 익히는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늘을 익힐 때 암을 억제하는 알리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 항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마늘보다 더 높은 효능을 얻을 수 있는데 전자레인지에 넣어 익히게 되면 마늘의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늘 우유를 매일 마시게 되면 마늘의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우유는 토마토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토마토를 우유와 함께 먹으면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K가 우유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슘이 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우유에 포함된 유지방은 토마토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옥수수인데요. 우유는 옥수수와도 잘 어울리는 사이라고 합니다. 옥수수에는 식이섬유와 심신을 편안하게 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에는 페롤산과 안토시아닌, 루테인, 제아잔틴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토코페롤이라는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 발육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비타민 B의 한 종류인 라이신에 적게 들어있다는 것이 약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우유를 같이 먹으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우유에는 사람이 매일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무려 8가지나 들어있어 옥수수의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우유와 최고의 궁합이 될 수 있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옥수수를 삶거나 구워 먹을 때는 소화율이 30% 미만이지만 가루를 내서 섭취하면 80%에서 9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와 옥수수 가루를 섞어 마시면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권장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자입니다. 우유는 감자와도 잘 맞는데 감자에는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자에는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것이 돋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되지만 감자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손실이 적으므로 우유를 곁들인 수프나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돼지고기 수육인데요. 조금은 의외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유는 돼지고기 수육과도 환상의 커플이라고 합니다. 수육을 잡내 없이 잘 삶는데 우유만한 것이 없다고 하죠. 우유의 단백질 성분이 돼지고기 특유의 냄새를 유발하는 트라이메티라민을 흡수하기 때문인데 이때 우유량은 고기가 잠길 정도의 선에 맞추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우유의 유지방 성분은 돼지고기의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육즙을 풍부하게 한다고 합니다. 수육 조림류의 우유를 활용하면 더욱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강황입니다. 강황의 노란빛을 내는 커큐민 성분은 지난 20년간 무려 7천여 편에 달하는 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항균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팀이 총 1943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염증 유발 지수가 가장 낮으면서 항염증 효과가 큰 식품이 강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황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입자가 크기 때문에 강황을 그 자체로만 먹게 되면 체내의 흡수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하는데 지용성 성분을 지닌 강황은 지방이 적당히 함유된 우유와 함께 마시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황의 매운맛을 덮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데요. 강황과 우유를 함께 드실 때에는 우유 한 컵에 강황을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섞어서 마시는 것이 좋은데 기호에 따라 꿀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울증을 개선해 주는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미국의 UCLA 의대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UCLA 대학에서 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호두 섭취와 우울증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호두를 섭취한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점수가 26%나 낮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이 우울함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유에 함유된 트립토판 성분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심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유도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유와 호두를 같이 먹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유와 호두를 같이 드실 때에는 우유 2컵에 호두를 10알 정도 넣고 갈아 마시는 것이 좋은데 기호에 따라 소량의 아몬드나 꿀을 첨가하여 따뜻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유를 마실 때 좋은 음식과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렇듯 음식도 과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기를 언제나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